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순복입니다. 명심보감 성심편 1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행로 빗경자의 단일 행자죠. 여기서는 빗경자가 아니라 우러러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 경자가요, 위에는 해를 나타내는 날 일자고요, 아래는 서울 경자거든요. 해가 쫙 비치는 서울. 그러니까 좀 모범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 행은 행동. 그래서 모범이 되는 행동을 발췌해서 쓴 글 해서 경행록입니다. 문장이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장별로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보화, 용지, 유진, 충효, 향지, 무궁. 보화, 그렇죠? 보물 보자에 보화 화자예요. 그래서 이 보자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지붕같이 생겼죠? 그리고 그 안에 구슬 옥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항아리 부자예요. 그래서 집 안에 폐물도 있고 항아리, 지금은 항아리가 흔하지만 옛날에는 항아리가 지금의 4차 산업에 준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집 안에 항아리 하나 있으면 부잣집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조개패가 있죠. 옛날에는 조개패가 지금의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 보자가 되고요. 요 화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개패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위에는 그 변화 화자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폐물을 산다든가 가구를 산다든가 돈을 투자를 하면은 무역할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변화잖아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화예요. 그래서 보화 되시죠? 보화는 용지 유진, 그것을 씀에, 보화는 그것을 씀에 유진, 있어, 뭐가 있나? 진, 다할 진이에요. 끝진자예요. 무궁무진하잖아요. 여기서 뒤에도 무궁이 나오는데 끝이 있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버는 데에는 10년, 20년 걸려도 그거 쓰려면 금방이다. 그죠? 백화점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쓸어주세요 하면 통장에, 그렇게 쓰면은요. 그러니까 3대째 재벌들이 그 돈을 유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보화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보화, 용지, 무진. 보화는 쓸에 있어서 끝이 있다. 그 다음에 충효, 향지, 무궁. 거기에 반해서 충과 효성, 효도는 향지, 누려도. 쓸 용자나 누릴 향자나 같은 의미죠. 충과 효는 써도 무궁, 끝이 없어. 그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효도를 하면 할수록 더 나오고, 충성도 하면 할수록 더 나오고, 사람 마음이 그렇죠. 마음 쓰는 것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궁이에요. 궁자를 보시면 요 위에 있는 게 동굴 혈자입니다. 동굴 속에 몸궁자예요. 몸궁자.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몸 신자고요. 옆에 있는 게 화살 궁자인데 몸이 화살처럼 이렇게 굽혔어요. 가난해서, 궁핍해서, 궁상 떤다 그러죠. 동굴 속에서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 이게 궁자입니다. 갈 때까지 다 갔다는 의미의 궁자예요. 그러니까 앞에 진자와 대꾸죠. 다할 진, 다할 궁. 근데 무궁하니까 끝이 없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하죠. 끝이 없어요. 벌레도 많고 해도 안 죽어. 무궁, 끝이 없는 꽃, 무궁화. 정말 그 우리나라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오렐 구 있죠. 구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그냥 푹 삭히고, 아주 오래 하는 거. 우리나라의 특성이에요. 지역의 괴로 봐도 간괴입니다. 간괴.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을 뜻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별로 싫어하고, 그냥 뭉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망해도 맨 마지막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간깨예요. 간깨.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죠. 어쨌든 보화는 그것을 씀에 다함이 있지만, 끝이 있지만 충성심과 효성심은 아무리 그것을 누려도 끝이 없다. 다음 문장이요. 가화, 비냐호, 불의, 부여하 있습니다. 이게 부자는 안일 부자인데 발음상 불의 해야 되는데, 가화, 비냐호. 가, 집안 가자죠. 집을 나타내는 엄자에다가 이게 돼지 시자예요. 그래서 집 안에 돼지가 있는 것. 지붕 아래 돼지가 있는 것이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화목할 화자죠. 벼 화자에다 입구자예요. 화목이라는 것은 다른 것 없다. 같이 모여 앉아서 밥 먹는 거예요. 식구. 지금은 식구의 개념이 점점 멀어지는데, 그래서 화목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원래 유래한 자는 벼 화자에다 입구자예요. 같이 밥 먹는 것. 예, 그것이 화목이다. 집안이 화목하면 빈야호. 가난해도 좋아. 집이 부자라서 몇백 평짜리 집이라 찾으려면 방송을 해야 돼. 어디 있니? 사물에 치여가지고 지금 인간이 점점 쇠해지는, 사물이 너무 성해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빈자를 보시면 위에는 나눌 분자예요. 아래는 조개패라 그랬죠. 조개패는 돈이라 그랬죠. 돈을 나누게 되면 가난해지는 거죠. 요즘 부부들이 쇼윈도우 부부가 많다 그러죠. 예. 이혼해봤자 재산만 나눠질 뿐이에요. 가난해질 뿐이에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혼들을 안 하고 그냥 산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할 짓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서류를 바꾸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렇게 사는가 봐요. 예, 어쨌든 집안이 화목하면, 집은 요 야자는 조사를 쓰였어요. 그래서 빈야 하면 가난해도 호 좋다. 계집 여자에 남성을 상징하는 자자. 이게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어서 좋다 해서 좋을 호다라고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요 계집 여자에다가 요 자식은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낳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고, 절대 아니죠. 지금 세상이 그만큼 변했죠. 가난하면 다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가난해도 같이 사는 세상이 아니죠. 가난해도 좋을 수가 없어요. 참 돈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태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롭지 않으면 부자인들 여하 무엇과 같겠느냐, 어찌하겠는가, 수고로 사용됩니다. 의롭지 않다면 부자인들 뭐 하겠느냐, 뭘까 같겠느냐. 아무리 부자면 뭐해? 의롭지 않은 걸. 그 도둑놈 집안 아니야? 예. 뭐가 좋아? 이거예요. 가난해도 집안 사람들이 화목하면 좋고, 의롭지 않다면 부자인들 못하겠는가. 사실 그렇죠. 예. 좀 어렵더라도 형제간에 우애 있고, 예. 부부가 화합하고 하면은 조금 가난해도 그걸 이겨낼 수 있죠. 근데 부자가 돼서 의롭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죠. 예. 가와 비냐호 불의 부여하 단 존 일자효 하용 자선다. 단은 단지 단자예요. 오직, 예, 오직 있을 존자입니다. 존재하다의 존자예요. 예, 요것도 집 안에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일자효, 한 자식의 효도만 있다면, 예, 뭐 자식 많을 필요 없어. 하나만 있으면 돼. 그죠? 하용 자선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손이 많다고. 자손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예요. 제대로 된 효성스러운 자식 하나 있으면 그걸로 족하지. 자식 많은데 뭐해? 와서 뜯어갈 생각만 하는 걸. 그렇죠? 예.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이 세상은 구제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집안에 제대로 된 자식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 그러면 그 부모는 성공한 거죠. 나머지 자식들이 효도하든 말든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제분들 중에 하나, 예, 그 하나를 잘 고르셔야죠. 근데 엉뚱한 자식들을 몰라요.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못난 자식한테 잘하세요. 못난 자식. 그 못난 자식이 그 집안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자식한테 잘해야 돼요. 잘 나가는 자식은요, 그 복 다 받아서 그냥 냅둬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모자란 자식, 예, 못난 자식, 그 자식이 효자입니다. 단존 일자효 하용 자손다. 다만 한 자식의 효만 있으면 되지 자손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불우심 인자효 무번뇌 시처현 언다 어실 개인주 의단 친소 지위전 불우심 인자효 아비부자죠. 예, 여기도 불하고 되어 있네요. 예, 불입니다. 예, 불하고 하셔도 뭐 틀렸다고는 못하겠지만 불우심 그래야죠. 예, 근심 우자예요. 일백백자가 있죠. 예, 요 밑에는 뒤쳐져 갈 척자예요. 이렇게 걸어갈 때 위에 마음심자가 있고, 그러니까 100가지 근심을 가지고 가는 거가 이제 근심 우자입니다. 불우심. 아버지가 근심하지 않는 것은 인자효, 몸으로 인해서 원인 인자예요. 자식의 효도 때문이다. 아버지가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고 해도
자식이 잘 자라고 해도 잘하고 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좀 고생스러워도 그 자식 보면서 사니까요. 자식을 낳아야 된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집안에 손을 이윽기 위해서도 있지만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할 때 내 인생도 이제 끝났구나. 요것을 위로해 주는 것이 자식이죠. 나는 비록 늙지만 자식이 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죠. 자신의 늙음을. 네, 그래서 자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부, 무, 번뇌, 시, 처현. 그죠? 예, 부. 하늘보다 더 높은 서방님 부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무, 번뇌. 예, 번뇌가 없다. 지아비가 남편이 번뇌가 없는 것은 시처현 처의 현명함이다. 아내가 현명하기 때문이다. 이 번뇌에서 번자는요. 왼쪽에는 불화자고 오른쪽에는 머리 혈자죠. 머리에 불이 났어요. 예, 뚜껑이 막 열려요. 불이 나서. 이성적인 괴로움이 번자고요. 요 넷자는 마음신자에다가 요 위에는 회오리 치는 모양을 형상화한 자예요. 요게 내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 아래는 머리에 뇌를 뜻하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회오리 치는 거예요. 물론 뇌도 정신이 없지만 특히 이 마음이. 예, 그래서 번자는 머리가 아주 골치 아픈 거고요. 이 뇌자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번뇌로 괴로워하다. 그러면 이 머리와 가슴이 다 괴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번뇌가 없는 것은 처의 어짐 때문이다. 번뇌가 없는 것, 이것은 처의 어짐이다. 여기서 처는 위에가 붓율자예요. 붓율자인데 이것은 빗자루를 뜻합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있는 여자. 남자들은 주로 힘을 쓰는 바깥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냥도 하고 여자는 이제 집안 살림을 하려면 빗자루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를 이렇게 썼고요. 이 현자를 보시면 보통 어질현 이렇게 하지만 이 현자 속에는 요 밑에는 조개피해가 있죠. 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신하 신자인데 신하 신자는 눈을 부릅뜨고 있는 눈목자 있죠. 눈목자 중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예, 왕 앞에서 신하가 하명만 하십시오. 예. 지금은 뭐 대통령 욕을 얼마나 합니까? 지금은 정말 세상이 거꾸로 세상이 맞아요. 시민이 왕이에요. 대통령은 머슴입니다. 뭐 지금 그런 세상이 됐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왕 밑에서 신하가 뭐 아차하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있고 그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우자인데 이거는 손입니다. 손. 그래서 이 어질다라는 말 속에는요.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인 말이고요. 정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언제든지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와줄 수 있고 거기다가 경제적인 것까지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 현이에요. 현. 그래서 아내가 현하다 하면은요. 막강한 집안의 딸이에요. 돈도 있고 똑똑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우리 조선이 망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유교 사상에 의해서 여자들을 완전 그 바보로 만든 것 이것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정말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 이 임진왜란 같은 그런 사건들이 나면은요 정말 병사 한 명이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런 때에도요 김덕령 같은 그런 장사를 그냥 갈등 없이 죽여버리고 아시잖아요. 이순신 같은 장군도 하옥시키고 참 이상해요. 내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바깥의 적보다 내 앞에 있는 원수가 더 원수인가 봐요. 네, 참 이상하죠. 인재 한출이에요. 땅이 적기 때문에 인재가 드물게 나요. 정말. 그런 땅에서 그렇게 싸웠잖아요. 선비들을 4번에 걸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선비들을.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 결국은 나라가 넘어가게 그렇게 해요. 형제간에 싸우다가 네 옆집이 달려들면 해서 싸워야 될 판인데 정작 자기 편을 죽여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네, 어쨌든 이 어질 현자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괴로움이 없는 것은 처의 현 때문이다. 처가 현명하기 때문이다.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뭐 달려들어서 하고 이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집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둘이 힘을 합해서 살아도 부족할 텐데 그냥 아내는 바깥일에 일체 간섭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부부가 양주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아내는 할 게 없어요. 아녀자가 이러면서 집안 깊숙한 구석에다 감춰놓고 그 똑똑한 마누라를
안 쓰고 지 혼자 애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 또 여자들을 또 이렇게 지켜 세워주니까 끝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녀가 특성이 다른데 여자는 남자 흉내를 내고 남자는 여자 흉내를 내요. 이게 큰일입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언다, 어실, 개인주, 의단, 친소, 지위전. 언다, 어는 혼자 떠드는 거예요. 혼자 떠드는 말이 많다 보면 어가 잃어요. 같이 여럿이 모였으면 얘기를 같이 듣고 말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어느 모임이든 가면 혼자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상대방 얘기를 안 들어요. 있죠? 있죠? 있어요. 어디 가나. 그 사람 때문에 그 분위기가 안 돼요. 그럼 한 명씩 빠지면 그 모임은 깨지는 거예요. 아, 내가 좀 그러지 않았나? 돌아보시고, 누구랑 있을 때는요, 예, 저도 말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말이 많아지면요, 어를 대화상에서의 실수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개인주, 모두 술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술이 영향이 많죠. 예, 술은 정말 가능한 한 안 마시는 게 좋은데, 술 아니라도 그 사람 자체가 성향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술 안 먹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죠. 예. 저부터가 조심해야죠. 예. 항상 말실수. 예. 말실수만 안 해도 인생 잘 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말실수 하는 것은 술 때문이고, 술을 좀 마시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했고요. 의단, 친소, 지위전 있죠. 의단, 의가 끊기고, 친소, 이거는 친척, 우리 일촌, 2촌, 3촌, 4촌. 우리 요즘은 4촌의 개념도 없지요. 옛날에는 10촌까지 친척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가깝게 살았죠. 근데 지금은 부모 형제는 저리로 가고 1촌이 다 친구잖아요. 부모 형제는 어디로 가는지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의가 끊어지고 친척이 멀어지는 것은 오직, 여기 이 지자는 오직 지자예요. 오직 위전, 할위인데 여기에 위자가 뭐뭐 때문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전자는 돈전자죠. 이 왼쪽에 쇠 금은 이제 돈을 나타내고, 오른쪽에 이 창과예요. 창. 이 찌르는 창 있죠? 그 창을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쇠를 이렇게 쌓아놓은 게 돈인 거예요. 의가 끊어지고 친척간이 소홀해지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이다. 정리하고 끝내야겠습니다. 불우심, 인자효. 아버지가 근심하지 않는 것은 자식의 효독 때문이고, 부모번뇌, 시처현. 남편이 번뇌가 없는 것, 괴로움이 없는 것은 처가 현명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아내를 얻으면 남자는 정말 막강한 거죠. 언다, 어실, 개인주. 언이 많고 어에 실수하는 것은 모두 술 때문이다. 술 먹으면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게 되면서 말실수를 하게 된다. 그죠? 의단, 친소. 지위전. 예. 의가 끊어지고 친척이 멀어지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이다. 정말 인색한 죄는요, 구제를 못 받는다 그랬어요. 부자나 가난하나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돈 쓰는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